3장 교원의 복무관리. 사랑합니다. 갑자기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또 저도 갑자기 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오늘 하루 종일 매우 분주하고 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3장 복무관리는요,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 자료를 미리 띄워는 드렸죠. 네, 거기에 또 조금 더 찾아보니 또 새로운 자료도 있고 이래서 일단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는 또 추가를 해봤습니다. 강의 영상을 짧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좋을 텐데요. 네.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면 막 길어지는 이 교사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최대한 해볼게요. 자, 교원이 복무 및 휴가, 근무시간, 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국의 여행이 복무 및 휴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우 우리에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휴직과 복직입니다.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훈과 징계. 네, 뭐 상훈은 더없이 좋지만 징계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매우 위험스러운 거죠. 네, 흔히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고요. 감봉과 견책은 그나마 경징계입니다. 내가 사퇴 내는 건 의원 면직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네, 의사를 표현해서 내가 원한다고 의사를 표현해서 면직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복무 관리와 관련해서 이 3장에서 이 교재에서 우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이 부분을 좀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금지, 당연히 우리 청렴의 의무와 관련해서 교사는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서 다뤄뒀습니다. 제가 이거는 앞에 의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장에 제가 이제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교원의 권리 한 장, 의무 한 장으로 서클맵을 우리가 만들어 뒀는데 그걸 하나로 묶으면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이 5가지 방금 요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싱킹맵을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의 8대 의무라고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선서, 성실, 복종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앞에 2장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 보통 또 이걸 8대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이제 소극적 의무에서 공무원의 4대 금지 의무가 있죠. 직장 이탈, 영리 의무 및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이런 것들은 우리 소극적 의무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직장 이탈 금지는 뭐 당연히 성실의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근무, 복무와도 연결되는 거죠. 또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계속 이런 복무 업무 편람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거는 2022년도에 거 올려드렸어요. 방금 이거는 1년도 건데 이제 뭐 그 순서 여기 차례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 거를 제가 올려드렸더니 그거는 작년 5월 달에 나온 건데 이번에 또 1월 달에 새로 나온 것이 있어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거의 변함이 없어서요. 네. 이제 복무에 대해서 첫 번째 근무 시간입니다. 네, 근무 시간은 우리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무의 특성과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실 수업은 9시부터이지만 뭐 이제 그래서 학생들을 9시부터 진짜 등교시키기도 하는데, 그래도 등교해서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8시 반에서 8시 40분 사이에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뭐 책을 빌려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아침 활동 시간을 좀 갖기도 해요. 학급 특색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오기 때문에 교사는 8시 반에서 8시 40분 사이에 출근합니다. 그럼 이거는 학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8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까지, 8시 40분에 출근하면 4시 40분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은 반드시 학생의 급식 지도와 생활 지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교사가 점심 먹고 쉬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있다면 급식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좀 힘들죠. 연가조퇴 출장은 학교장의 허가를 사전에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능하면 8시 이전에 구두로 이제 먼저 담당 교사가, 교무나 학년부장이 먼저 이제 결제 라인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교무가 혹은 학교가 크면 학년부장이 합니다. 그리고 교감 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두 뭐 8시 40분 8시 이전이 어려우면 8시 40분이라도 9시 이전이라도 네, 그거는 이제 사실 학교마다 약간씩 상황이 다르겠죠. 그런데 구두 보고가 어려우면 12시 이전에 본인이 직접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나이세 승인 요청을 하고, 구두 보고가 어려우면 요즘에는 보통 학교 내에 팝업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초과 근무 시간은 당일 3시 이전에 신청하는데 이것도 약간씩 바뀝니다. 네, 그래서 본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규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가능하면 전날 혹은 당일 오전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근무 상황은 나이세 관리합니다. 이제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거는 학교마다 내규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출근은 근무 시간 전까지 근무 장소에 도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8시 40분이면 사무실 또는 현장,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안 혹은 교무실 혹은 교실에 8시 40분 혹은 8시 30분에 도착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각과 조퇴, 외출은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쵸? 외출은 반드시 나갔다가 다시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조퇴는 그냥 바로 퇴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다시 돌아올 것이면 외출이고요. 네, 아니고 그냥 바로 퇴근하려면 조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퇴근이라고 하는 거는 종료하고 근무 장소를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 떠나는 겁니다. 10분이라도 일찍 나가시면 그거는 조퇴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조퇴 신청을 하지 않고 10분이나 5분이라도 일찍 나가시거나 하여 복무 감사에 걸리면 그거는 규정 위반인 거죠. 네,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혹은 휴가 일수가 우리 정해져 있는데 그 초과해서 휴가를 사용해서 만약에 결근하게 되면 어떤 다른 복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근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지각조퇴 외출 이거는 원래는 연가에 해당하진 않으나 그 시간수를 더해서 연가로
환산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업무 포털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예, 나이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나이스에서 이렇게 신청을 올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가 조퇴해서 자 하고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허위로 기재를 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비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고의가 있을 때는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게 올해는 아직 안 왔는데 작년에는 이 공문이 와서 네, 이렇게 온 날짜 보이시죠? 2022년 3월 7일 모든 소속기관, 모든 초중고 예, 공립 그 직속기관과 이런 학교, 공립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뭐 의회까지 직속기관이라 하면 도서관도 포함하고요. 뭐 연수원, 뭐 다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모두 다 이렇게 수신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뭐 모두가 다 예, 이거에 따라 초과 근무를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직이 가능한 거는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 광고 수익 활동이 없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수익 광고 활동에 있어서 얼마 이게 뭐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익 창출이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거는 겸직 허가서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도 지속성 있는 저술 번역 이제 이건 2회 때부터 1회 때는 없고요. 2회 때는 겸직 허가서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거를 말합니다. 외부 강의 이제 저도 지금 이거에 맞춰서 겸직 허가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지속성 있는 요 임대업,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이사나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도 겸직 허가서를 내서 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겸직 허가서 올해 낸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이게 나왔었는데, 그때, 유튜브와 관련해서 개인 방송 관련 복무, 이렇게, 이게 이제 교사의 품위와 유지와 관련해서, 또 그렇고, 청년과도 관련해서, 그래서 개인 정보와도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 학생이 출연될 때는 사전 동의를 꼭 얻어야 되고 아니면 사전 동의를 얻었어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모자이크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실제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근무 시간 내에는 교원이 직무와 관련된 유튜브 활동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무 시간 중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유튜브 활동은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다 상세한 복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매년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겸직허가 신청서. 이거는 이제 겸직허가 신청서는 유튜브 활동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서와 외부 강의에 따른 허가 신청서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채널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휴가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가 있는데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고요. 휴가 안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개가 있습니다. 연가란 이제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특별휴가가
네, 연가 특별휴가가 1호부터네요. 죄송해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네, 연가도 있네요. 자꾸 헷갈립니다. 연가가 1호부터 9호까지고요. 자, 그리고 병가, 네, 공가는 국가의 업무 수행을 할 때에 해당됩니다. 특별휴가 있고요. 자, 네,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가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1호는 이런 겁니다. 네, 제가 다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교육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서 는 사실 또 이런 공문도 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이게 필요 없었고 작년에 온 공문 중에 코로나 확진이 된 교사의 복무 지침. 네, 그래서 뭐 병가 처리가 원칙이고 또 혹시 본인이 가능하다면 재택 근무도 가능하다. 뭐 이때 너무 많은 교사들이 병가를 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업이 안 되어가지고 예,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내용도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정교조에서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개인 그 연가로 이거 할 때 너무 개인 정보를 많이 쓴다. 그래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간략하게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네, 너무 아주 상세하게 하지 않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가 사유를 자세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막 좀 너무 길게 돼 있어서 요거 보시면 간단하죠. 그래서 1호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의 생일, 2호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기일 이런 식으로 1, 2, 3, 4, 5 있고요. 이거에 해당되지 않지만 9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되는지 근데 여기에 안 되는 게 자녀가 수능을 칠 때 그때는 9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가 사유 9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조퇴를 내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처음에 우리 교감 선생님이 잘못 아시고 된다고 했다가 네,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뭐가 안 됐었냐면 돌봄 휴가 네 돌봄 휴가 된다고 했다가 돌봄 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조퇴 혹은 연가 그랬었네요. 이게 너무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 안 되고 뭐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늘 저도 헷갈립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고 그때그때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올려둔 이유는 휴가와 조퇴, 지참, 지출, 외출 같은 경우에 기한을 올렸을 때 이 정결되거나 혹은 그 결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나 이거는 내가 기한을 올리면 네, 이제 정결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 교사인 경우에는 근데 부장 교사는 정결을 하지 않고 교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는 교장이 모두 다 아마 하실 거예요. 결제를. 네. 이제 초과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당이 있는 거라서 정결을 하지 않고 반드시 교장선 결제를 하십니다. 당연히 휴직, 복직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교원이 연가가 이제 교사의 경력에 따라 연가 일수가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은 최대 이제 3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6개월 미만일 때 연가를 미리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때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근무할 거라는 전제로.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학교장이 이제 결제를 하는 거니까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6개월에서 1년 미만, 1년에서 2년 미만 이렇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연가 일수가 11일인데 이 중에서 일부만 쓰는 거죠. 네. 자, 이제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가는 연 60일에서 이제 60일 범위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상 질병일 때는 연 18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때는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공가는 1번부터 12번까지 해당되는 때에 공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가기관의 허가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병역법, 뭐 예비군 훈련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네. 헌혈도 되고요. 외국어 시험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코로나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됐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자,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더하기 교육활동의 피해를 입은 교사인 경우에 5일을 범위해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장과 이제 학교에서 인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90일인데 출산을 앞두고 앞뒤 45일씩 가능하고요. 임신했다가 유산되었을 때는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가 있는데 새로 생겼거든요. 이제 연간 1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또 굉장히 또 좀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공문이 육아 시간과 휴가 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변경되는, 제가 이것까지 다 뭐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참고를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 나온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강의 자료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뀐 게 요런 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극행정 관련. 소극행정이라 함은 업무 태만과 비슷합니다. 네, 좀 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팀 행정실과 다른 업무들과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제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하는 것도 행정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 네, 입니다. 그게 이제 발각이 되었을 때 감사의 지적받으면서 비위로까지 이어졌을 때 그런 거더라고요. 네, 거기에 관련한 자료들입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나이스의 또 이제 그 육아 시간 계산 방식이 또 좀 바뀌었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육아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요런 시간 관리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요런 식으로 이제 특별 휴가 중에 육아 시간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계속 교사의 복지죠. 육아는 특히 또 이제 우리 출산 장려와도 관련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런 오미크론 관련해서 교원 복무 관련이 또 이제
계속 공문이 오고 있고요. 네, 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출장과 관련해서 여비 출장 복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비 규정이 이번에 새롭게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 올랐습니다. 2만원에서 25,000원. 이제 이거는 뭐 일비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이거는 관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비 규정을 보니까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관내 여비 출장은 4시간 미만은 일비 만원, 4시간 이상이면 일비 2만원이고요. 2km 미만인 경우에는 출장비, 그러니까 거리 교통비, 네, 이것도 없고, 이제 왕복 2km 미만인 경우는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km 이상이 되어야 출장비를 준다는 거죠. 여비가 이제 여비라 하면 교통비,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외 출장 여비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관외 출장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산 신청서에 따라서 출장 이제 날짜와 공문이 뭐에 반드시 출장 공문에 의거해서 가는 거고요. 승인을 받아야 가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 그리고 이제 운임이 있겠죠. 뭐 타고 갔다 왔는지, 뭐 자가용인지, 뭐 KTX인지 버스인지에 따라 이렇게, 그리고 영수증도 같이 사본을 제출해서 이제 그럼 이걸 어디에 제출하냐면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강의 중에 행정실도 있는데 왜 교사들이 업무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행정실에서 하는 업무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다르죠. 이런 것까지 교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어떤 뭐 근무와 복지와 혹은 뭐 시설과 학교 시설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행정실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외 여행인데 휴업일 중에, 그래서 가능하면 학기 중 말고 휴업이라 하면 방학을 말합니다. 그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학기 중에도 주말에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은 연가를 내고 뭐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말 끼고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통째로 뭐 2주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개인이 갔다 오는 거는 가능하면 좀 허락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뭐 특별한 경우,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경우에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제 41조 연수라고 해서 방학 중에 교사가 노는 게 아니거든요. 방학은 교사가 뭐 출장 아니면 개인 자가 연수가 자율 연수 41조 연수인데, 이게 이제 이 중에 국외 자율 연수를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이렇게 활용해서 갔다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직 및 복직입니다. 네,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이런 사유들입니다. 네,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크게 종류를 나누어 보면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누는데, 직권휴직은 질병, 병역, 생사불명, 법정 의무 수행, 노조 전임입니다. 그 외에는 청원휴직입니다. 유학, 고용, 육아, 입양, 연수, 간병, 동반, 자율, 연수, 휴직입니다. 자, 이때 휴직일 때는 교사로서 교원의 신분은 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어떤 복무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연수를 받고 싶다, 연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그냥 하는 거고요. 휴직 중에 퇴직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복직하는 경우, 그 다음에 휴직 사유가 소멸했을 때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휴직 같은데요. 퇴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방금 네. 휴직이 끝난 예.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그리고 기간은 남았지만 사유가 소멸했으면 반드시 지체 없이 복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본인이 복직 신고가 없어도 복직을 연락해서 복직을 명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 스님이 항상 이거를 관리하시거든요. 네, 우리 학교에 이번 학기 해당자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십니다. 자, 이제 직권휴직과 관련해서는 이 표를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령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각 휴직 종류마다 요건이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의무 수행인 경우에 이렇게 병역휴직도 있지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재직 경력에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봉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 수당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결혼이 보충되지만 생사불명인 경우는 당연히 결혼 보충은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청원휴직, 네, 유학, 고용 이렇게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달라요. 경력이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이 보충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수당을 주는 게 있고 봉급을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5할만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대신에 수당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각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유리한지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연수휴직과 자율연수휴직은 또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연수휴직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에 이제 연수하게 됐을 때를 말합니다. 외국에 갈 때는 유학휴직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토의 주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수업 중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거는 이제 감기 몸살로 인해서 내가 결근이나 조퇴해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나이스를 가지고 하되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구두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구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럼 뭐 중학교 1학년이든 몇 학년이든 우리 학년 부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무에게 그리고 교감 교장에게 이렇습니다. 그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나이스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두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학위 취득하기 위해서 외국 대학에 유학 간다. 유학휴직이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거 역시도 뭐 교감 스님께 이거는 의논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게 따른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교원의 상훈 및 징계입니다. 상훈. 네, 상훈은 말 그대로 상을 받는 건데 뭐 표창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요렇게 근정훈장, 모범 공무원, 정부 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정훈장은 거의 이제 퇴직,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때 40년 이상 되었을 때 이렇게 황조훈장 이런 식으로 근무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교육부, 그 외에 이제 교육감 표창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포상은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한 공무원에게
교원은 교사만 해당됩니다. 네, 교장 교감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이때 모범 공무원의 포상이 되면 포상금이 있고 뭐 한우 봉식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포장입니다. 훈장과 이런 거죠. 훈장을 받았을 때 이제 요 분이 황조근정 훈장. 네, 제가 네이버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고요. 징계는 이제 뭔가 공무원법 혹은 명령을 위반했거나 의무 위반했을 때 이제 그런 중징계와 이런 게 있는데 파면과 해임은 강제로 퇴직입니다. 그런데 또 파면과 해임이 뭐가 좀 다르냐면 파면은 5년 동안 다시 교원이 될 수 없고요.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는 4분의 1 깎고요. 5년 이상은 2분의 1을 깎고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해임은 그거보다는 약간 가벼워서 퇴직 후 3년 동안 교원으로 다시 시험 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파면보다는 해임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도 이제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강등보다는 정직이 조금 가벼운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평소에 이제 요거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성실했고 또 이때 표창 받은 게 있다면 그거를 인정을 해 주어서 한 예를 들어 만약에 강등이면 정직으로 하나 이제 그 아래 걸로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표창장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징계 업무 처리 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 받았을 때 성실했다 뭐 이러면 경감받을 수 있으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비위 사실 혹은 성적과 관련한 성 관련 혹은 음주, 네, 정서적 학대 폭력, 네,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비위,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성 관련 비위, 뭐 이런 거 공직자, 그 다음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부작위라 함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교육 연구 활동, 그 다음에 교육 직무를 해야 하는 이런 성실히 해야 하는 이런 교육 활동을 안 했을 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각 그 징계 양정 기준이라고 해서 징계에 따라 이제 양을 정하는 기준이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파면이 가장 강하잖아요. 아주 심할 때 이거는 그 이제 뭐 딱 명확하게 어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상세하게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실의 의무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한 위반, 네, 공금 횡령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연구비 부당 수령, 초과 근무 부당 수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가끔 감사에 지적되어서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감사가 학교마다 학교 감사를 하거든요. 네, 자, 요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 비고의 네, 좀 어렵죠, 그죠? 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좀 청렴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법정 의무 연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안전교육 등등등등 이렇게 네, 긴급복지, 아동학대, 네, 장애 인식 개선, 다문화, 성교육, 정보, 개인정보 관련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연수를 받고
이런 비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는 연수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수를 받도록 연수 꾸러미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시간 혹은 뭐 30시간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네, 특히 이제 교원의 예우, 보수,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이 앞에 우리 그 교원의 권리에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신분보장, 소청 심사. 이제 교원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 그거를 다시 해달라고 소청하는 걸 말하고요. 네, 이제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및 협의, 이게 교원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치유지원센터, 뭐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5일 이내 특별휴가 이렇게 있는데,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교원의 그 교권 보호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좀 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작년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교사 힐링 연수, 이제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권 보호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렇고요. 네, 이제 이렇게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이런 거죠. 1에서 7호까지.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동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이 있는데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자, 마지막이 부정청탁 금지. 네, 사실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그 교육과정 설명회 때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연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부정청탁 금지는 앞에서도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예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교재에 Q&A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Q&A는 강의 자료를 보시면 되니까요. 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꽃 받을 수 있나요? 네, 5만원 이하라도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학생 지도와 평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임 교사, 네, 사실은 안 된다. 네, 그쵸? 네,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유념하시고요. 토의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수업 중에 질문 주시거나 패들렛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